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영 구사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밀떡 구독자 수를 영상 올라올 때마다 네네. 굉장히 매일매일 체크하는 편인데 네. 그래도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밀떡이 분들이 정말 많이 모여주시고 네네.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는데 이때 저희가 조금 그렇죠. 빨리 좀 부스터를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이중 여러분 제트 램제트 이중 제트 램제트로 다시 뭐라고요? 이중 램제트 엔진으로 이중 지출 램드. 네.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그 항상. 엔진은 또 여러분들이 장착을 네. 해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고 저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돈 벌겠다고 정말 그리고 사는 거야. 좋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얼마나 좋아요. 자, 누르셨으면 오늘 주제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최근 이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했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와 방산분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KF-21 수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업계에서는 빠르면 KF-21 보람의 블록 1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랍에미리트 공군력부터 체크하고 시작하죠. 이게 아랍에미리트가 인구가 대략 1,000만이 조금 안 되거든요. 네. 이 정도 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력 기종은 F-16EF 데저트 팔콘이라고 부르는 버전이 약 79대, 78대 뭐 이 정도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이게 68대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력 전투기만 해도 대략 150대 정도 그러네요. 넘게 있고 네. 조기 경보기가 사부의 글로벌아이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쓰는 그 공중구비기 A330 MRTT 네. 이게 2대가 있는데 추가로 3대를 주문했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란 게 보잉의 C-17A 이 대형 수송기거든요. 몇 년 전에 서울공항 갔을 때 봤는데 진짜 동굴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8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규모에 비해서는 공군력이 굉장히 센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다 건너편, 바다도 아니지 이 좁은 아라비아의 건너편에 네. 그 우리로 치면은 그 지하의 최대 대마왕 이란이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인종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무슬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종류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진짜 좁은 바다 있잖아요. 이 바다를 두고 심지어 섬을 두고 영토 분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공군력을 좀 확충해야 될 이야기가 이제 충분하죠. 네, 공군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전투기가 미국이나 유럽산을 도입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시점에서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공군력이 추가될 게 지금 라파를 80여 대 정도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네. 아마 미라지를 대체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입선이 미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F-35A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판매를 안 한다고 해버렸습니다. 물론 사우디도 안 되는데 사우디는 최근에 우리 살만이 형님이 가서 살갑게 대해줘서 이게 조금 뭐가 풀릴 것 같은데 네. 아랍에미리트는 또 중국이랑 가깝거든요. 중국제 통신 장비도 사용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훈련기를 우리 걸 안 사고 중국제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또 중국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잘못하면 공군기지에 F-35A 옆에 그 중국제 훈련기가 있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런 건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우디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 F-16을 이제 언젠가는 대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주변 국가들이 계속 스텔스 얘기하니까 아랍에미리트도 이걸 도입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스텔스 전투기나 스텔스에 준하는 기체 중에 가장 아랍에미리트 입맛에 맞는 게 바로 KF-21 보람입니다. 그래서 번호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번호표도 블록 2나 아니면 블록 3 정도. 그러니까 2030년대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아빠 저거 사줘 이런 걸 시전할 거로 생각했는데 네. 이번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게 제 생각에 타임테이블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KF-21 블록 1은 크게 필요 없어요. 비슷한 기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국가들은 항상 자국의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중동 국가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20년 후에 석유가 고가야 된다. 네, 석유가 고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직 계속 파내고 있지만 근데 석유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언젠가 나온다면 이게 한순간에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사우디도 노력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노력하고 있는데 전투기를 어쨌든 대량으로 도입해야 되잖아요. 네. 대량으로 도입하면 어차피 돈을 쓸 때 우리 땅에 공장도 짓고 기술도 좀 이전받고 이러고 싶은 욕심은 우리도 가지고 있었고 네. 다른 나라들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투기 산업을 협력할 수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좋은 건 우리나라. 그리고 KF-21 최신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블록 2, 3.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군이 120대를 무조건 도입해서 사용할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잘해줄게 하고 팔았는데 정작 자국에서는 5년 있다 퇴요. 그럼 이제 우리 부품 주세요. 그러면 공장 문 닫았어. 배째해 마. 이런 경우를 아랍 국가가 유독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없고 네. 그리고 공장 짓고 나서 뭐 운영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해외 공장 짓고 운영했던 노하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그리고 그 우리 형제 나라가 몇 있잖아요. 원조 형제 나라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새로운 폴란드? 형제 나라 있고 근데 저는 중동의 새로운 형제 나라를 아랍에미리트로 보는 게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도 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경제 군사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중국제 훈련기 하는 바람에 살짝 몰먹긴 했지만 KF-21 사준다면 용서해줄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들 예측은 했는데 야, 블록 네. 2, 3 하면은 올 거야 했는데 원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원 가져가.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니네 이거 쓸 거잖아. 훈련해보고 그 다음에 2, 3 할 때 우리가 바꿔줄게. 이런 세일즈를 할 수도 있죠. 네. 어차피 우리 블록은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안 준다 그러고 우리가 또 신형이고 네. 수출 규제도 중국에 비해서는 중국산보다는 자유로울 거고 기술 이전 해준다 그러고 네, 네. 현지 생산 가능하고 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UAE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획득 사업을 잘 보면 네. 골 때려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F-16 EF 블록 60 이제 데저트 팔콘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거 쓴 나라 UAE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F-16 뭐 지금 블록 70, 72도 나왔지만 네. 블록 60이 되게 좋은 전투기예요. 그쵸. 좋은 전투기고 그 무장 탑재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이제 UAE가 뻘짓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자기네 니즈에 맞는 걸 하겠다 그러면 보통 개발비를 지들이 대야 돼요. 그죠. 그렇죠. 다 됐어. 오. 그래서 이게 어떤 도움을 줬냐? 미국이 어떤 도움을 줬냐? 네. F-35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 그래서 이 블록 60이 사실 F-35 만드는 기술의 상당 부분을 이 개발비를 댄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UAE밖에 안 쓰니까 운영 유지비가 비싼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라주 2000도 있는데 2009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최고 사양이야. UAE 공군이 돈을 내서 만든 거예요. 지금 나팔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호구짓을 많이 했어. 그냥. 그러네요. 호구짓을 엄청 많이 했고 지금 뭐 어차피 이제 미라주 2000 대신 9은 이제 라팔로 바꿀 네. 거고. 작가님 대로 지금 이제 블록 60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녹화하기 한 몇 주 전에 이제 두바이에서 두바이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네. 그 상당히 중동에서 큰 에어쇼예요. 이번 두바이 에어쇼의 가장 큰 화제는 이제 인도가 만든 테자스 경전투기가 추락을 했거든요. 시범 비행을 위해다가 꼬라박았어.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네. 아 저는 좀 한편으로는 애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꽃이다. 왜냐하면 쟤네들 때문에 내가 말레이시아 그 경전투기 사업 때 개고생을 했거든. 이 새끼들이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F-50 연맹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인도 애들 그런 걸 잘해. 와. 마치 카이가 한 것처럼 말레이시아 언론에 막 이상하게 뿌려. 그래서 막 그걸 막 수습하느라고 내가 그때 이제 저는 제니스 그만두고 이제 제니스 기자가 그걸 이제 막 알려준 네네. 거야. 그래가지고 걔랑 막 옥신각신하면서 야 나도 같이 전에 일하지 않았냐. 이거 한 번만 좀 눈 감아주라 내려주라. 그래서 간신히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두바이 쇼 때 잘 보면 러시아가 또 SU-57을 끌고 그러니까요. 왔어요. 시범 비행 선보이고 미국의 F-35도 시범 비행 선보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F-16 블록 60을 대체하는 소요가 있어. 그건 다 알아. 네.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 쇼 때 많이 보였어요. 그럼 우리 KF-21도 갔어요? 안 그 갔죠. 에어쇼에? 네, 어? 안 갔죠. 근데 이번 두바이 쇼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카이도 그 UA에 있는 엣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UA에서 굉장히 큰 방위산업체 MOU를 하나 맺었고 음. 하나에어로도 맺었고 네.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칼리두스라는 회사랑 MOU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가 이 대통령이 그 UA에 갔었을 네. 때예요. 그래서 MOU들을 한 3개인가 맺었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MOU들 보면 이제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랑 UAE랑 공동으로 미사일을 개발한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픈해도 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알히다라는 미사일이 하나 있어요. 알히다? 네. 그러니까 아랍어로 하면 알히다고 알히다. 그다음에 이제 부르는 명칭이 두 가지 알히다가 있고 알테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요게 이 유에 있는 칼리두스하고 한국에 있는 LIG 넥슨 풍산이 같이 만든 거예요. 오. 그러니까 UA판 헬파이어야. 헬파이어? 헬파이어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이 네. 헬파이어인데 네. 얘는 한 사거리가 한 1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검이 지금 8km죠. 8km. 네. 더 길어. 음. 길고 올해 2월에 아이덱스 때 UAE 군이 칼리두스랑 계약을 맺었는데 한 1조 넘게 계약을 했어요. 이제 개발은 끝났고 양산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지금 LIG 넥슨하고 풍산하고 같이 해요. 네. 근데 이 알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 청검 할 때 그때 이제 LIG 넥슨하고 하나여러하고 경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 쪽은 이제 국가연주도 사업이었으니까 이제 탐색 개발, 뭐 체계 개발 때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LIG 넥슨이 사실 이 알히다 비슷한 거를 제안했었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UAE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 장난 아니야. 1조 원 정도면 장난 아니긴 이거는 하네요. 첫 네. 계약이고 네. 지금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청검은 사실 이제 몇백 발 단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몇천 발 단위야. 가출해서 잘 됐네. 네. 가출해서 성공했어. 그렇게 간 케이스인데 이번에 이 대통령 가서 뭐 공동 개발 해외 판매하자.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이 아이템인 것 같아. 알히다. 알히다. 아, 그러면 KF-21이 수출이 되면 네. KF-21에 알히다를 장착할 수도. 그러니까 지금 UAE가 네. 왜 KF-21에 관심을 갖는지 좀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알히다 같은 거 네. 그게 사실 이제 매버리급 정도 되거든요. 팔면 되니까. 달면 되지. 그러네. 자기네가 이제 한 다음에 그러니까 UAE가 원하는 건 UAE 지금 요새 잘 보시면 미사일 개발을 많이 해요. 각종 무장 개발을 그죠. 많이 하는데 이거 해외 전투기에 달려면 그치. 돈 내고 체계 그렇죠. 통합 비용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 나라 허가 받아야 되고. 그렇죠.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전투기니까. 맞아요. 맞아. 네.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국의 전투기도 보충하고 네. 그다음에 KF-21 외국에 팔릴 때 살짝 미사일. 장내 우정. 어. 그래서 아마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안 UAE 수리용 판매액이 나왔던 적이 네, 있었어요. 아, 네. 지금은 이제 유야무야 됐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UAE가 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수리용 살 건데 여기다가 이 알시대를 좀 달아달라. 달아달라. 알테어를 좀 달아달라. 아, 이 공중에 쏘면 더 날아가죠. 더 날아가요. 한 15km 이상 가요. 거의 매버리급이야. 외버리도 더 길게 날아가지 않아요? 네, 약간 하여튼 뭐 네. 그런 정도고 지금 이 알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UAE 6회 공에 다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수가 많아. 양이 많으니까 이거는 해볼만 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했거든요. 이거 혹시 국내로 가져오실 생각 없냐고. 쓸 데가 우리도 꽤 있을 것 있으니까.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손살을 치시더라고. 이게 왜요? 우리 군 요구도 안 맞고 뭐 약간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약간 하나 에어로 하는데 네. 또 그 국가연주도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것도 겐세에 놨다가 죄송합니다 일본어서 놨다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UAE가 지금 KF-21을 이제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국산 무장을 좀 달고 싶다. 그 정도야 뭐 네.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이제 전에 방사청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UAE나 사우디에 브리핑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핵심은 그거였어. 블록 2 개발 비용에 좀 돈을 좀 대주세요. 왜냐면 블록 2가 이제 무장 테스트 뭐 이런 거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 걸 같이 좀 하자라고 많이 얘기했죠. 잘 챙겨 드릴게. 네, 그래서 이제 UAE가 생각하는 건 이제 자국산 그 정도? 무장을 좀 KF-21에 다루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중동 정세에 가져올 변화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KF-21 블록 2 정도가 상징할 수 있는 게 그 스텔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열린 거고 왜냐하면 네. 블록 1이나 블록 2를 만약에 아랍에미리트 구매한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블록 3로 가는 디딤돌이네. 디딤판이네. 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2030년대가 돼도 아랍 국가 중에
스텔스급의 전투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제외하고 사우디가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외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전부일 거예요. 다른 나라는 뭐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랍에미리트의 공군력은 업그레이드가 이제 확실히 되는 거고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보면 이란과 나머지 애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란과 나머지 애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약점과 강점을 다 보여줬어요. 강점은 뭐냐면 섞어 쏘기가 된다. 극초음속 뭔가 극자가 붙은 뭔가가 있어. 네. 단점 그 외 전부. 아. 네, 쏘는 건 잘 쏘고 뭐 섞어 쏘기 하고 되는데 네. 그 나머지 방공망이란 건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제 방공 장비가 있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건 문 열고 도망치는 것밖에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쏘는 대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전쟁 이후에 이란이 보인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란의 체제가 강고하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약할 수 있는 지점들이 보여졌고 이거를 어디선가 제대로 맞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주변 국가도 알았고 무엇보다 이란 내부에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란의 물 문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기 담수량 얼마 남지 않은 댐 몇 개만 박살내버리면 이란은 이제 테헤란에서 물 한 방울 구경 못할 가능성이나 물 한 병이 석유보다 훨씬 비싸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예전처럼 전선에서 군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는 결론이 안 난다는 게 이제 명확해졌으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군사적인 협력이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지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이랑 사이가 좀 거리가 좀 있지만 미국이랑 가까운 어느 나라 가까이 지낸다라는 이런 사인도 미국이랑 다른 국가에 줄 수 있고 정치 외교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국가가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없다라는 걸 상대방이 예측하게 만들어. 그리고 예측하게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미국과 가까운 한국과 군사 경제적인 협력을 증강시킨다라는 사인을 주변 국가에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동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가서 뭐 그 석유 사오고 공장 지어주고 뭐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네. 더 차원 높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점들 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도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의 사막의 형제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 상에서 약간 잘못 알려져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이제 UAE가 중국산 L-15 훈련기 네네. 샀잖아요. 근데 걔는 목적이 훈련용이 아니에요. 그 우리 블레이글스처럼 네. 특수비행용으로 산 거예요. 아, 훈련용 사업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네. 그 사업은 남아 있어. 아, 그래서 원래 36대인가 옵션이 있었는데 그냥 12대만 하고 그냥 스톱한 건가요? 그게 그래서 아. 에어로배팅용. 아, 그래서 그 사업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F-50에 한번 들어가 볼 공간은 아직 남아 있다. 그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번에 두바이 쇼 때 MOU들을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카이도 엣지라는 이번에 아덱스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보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테미스라고 조그만한 궤도형 UGV 무인 차량을 두고 나왔잖아요. 봤어요. 네. 그게 사실 이제 밀리엠인가 하는 이제 에스토니아 회사예요. 네. 근데 거기 최대 주주가 UAE 회사야. 엣지야. 엣지 있네. 엣지가 회사야. 왜냐면 엣지라는 회사가 UAE 돈이 많잖아요. 네. 방산 스타트를 막 사. 아빠 저거 사주네. 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에스토니아 회사.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 매형 전 직장이 두바이 포트월드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만 회사. 미국의 대부분의 항만도 이 두바이 포트월드 소속이거든요. 중요한 업계에서는 DP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큰 회사죠. 사실 최고에 비해서는 돈이 많고 현명하게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 가운데서도 이제 중소기업, 뭐 강소기업 중에 사실 지금 UAE 돈 받고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 중인 데가 꽤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MOU 맺은 것들 보면 특히 UAE가 천궁2 샀잖아요. 네. SM도 아직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LG 넥스원은 올해 2월에 아이덱스 때 이렇게 보니까 MRO 센터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 유지보호 있고. 센터. 네, 네. 이건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막 하나 에어로도 이제 이번에 엣지하고 MOU 맺은 거 봤을 때는 LSM 네. 관련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모형도 나왔어. LSM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사실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UAE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있었고 그게 이제 이 대통령 이번에 가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기대해 볼 만한 좀 사업들이 많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형제의 나라가 될 네.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이랑 같이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살펴볼까요? 네, 그 2024년 초에 우리나라 국방부와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사우디를 극비리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관련 기사가 나올 때 사우디를 방문해서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이게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이때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6세대 전투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F-47이라고 지칭되는 6세대 전투기에 관한 정보가 한번 살짝 나왔고 조립이 거의 완료됐다. 조립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일부러 J-36과 J-50이라는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한 적이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2개의 조별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 G캡에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도 SU-57이라는 걸 좀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KF-21의 블록3가 지금 형태대로 내부 무장창이랑 센서가 매립화되면 이걸 대략 5세대 스텔스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노선은 따라갈 수 있는데 이후에 뭘 할 거냐. 그럼 6세대로 갈 거냐 아니면 KF-21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5세대와 6세대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에 한다면 6세대를 별개의 프로젝트로 개발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항상 돈입니다. 네, 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KF-21이 최초에 자초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야, 우리만 쓰면 너무 비싸 안 돼 이랬다가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거였거든요. 그때 지금 뭐 악성 계약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금 문제도 있지만 이 6세 전투기 우리가 만들 때 우리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댔던 다른 나라도 배치한다. 라 그러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동 개발에 대한 이득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양쪽의 니즈가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아랍에미리트랑 똑같아요. 6세대 전투기나 항공 기술을 손에 넣고 싶은데 네. 여기도 가진 건 돈밖에 없고 G캡에 살짝 이게 얼굴을 비춰봤는데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 더 들어오면 지분도 나눠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 G캡이 잘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돈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파산 엔딩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6세 전투기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뭐 실패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고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멈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니즈가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와 KF-21 이야기 나눠봤어요. 과연 KF-21이 어느 하늘을 날게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해서 중동 하늘이 열릴 수 있을까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수출 소식도 저희가 또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